기술들을 사용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앞으로 10년 후, 20년 뒤에는 어떤 것이 우리나라의 큰 주축 무기체계가 될까? AI 기반의 무기체계이지 않을까? 인간을 대신해서 전장에서 대리 싸움을 하는 형태의 전장이 AI라는 어떤 무기를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뒤처질 수밖에 없다. 저희는 델타포스라. 오. 임무가 주어지면 그 임무를 하고 묵묵히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는 게 저희 일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AI 기반 국방 로봇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세상. 편리하고 효율적이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한데요. 오늘은 AI 국방 로봇 기술이 가진 양면성과 앞으로의 대응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네. 한번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의 기술 수준으로 AI 로봇이 사람 없이 전장에 바로 투입돼서 네. 스스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기술적으로 구현은 가능합니다. 현재 AI 기술은 로봇이 사람과 함께 전투를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로봇 스스로 전투에 나가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기술 수준은 올라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다. 네. 그런데 왜 적극적으로 투입을 안 하는 겁니까? 가능하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해야 되는 건 또 아니니까요. 아, 그럼요. 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AI 기술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통제되지 않는 기술, 즉 AI 같은 경우에도 통제되지 않는 AI 그리고 이것이 탑재된 시스템은 잘못하면 우리가 SF 영화에서 보았던 터미네이터 같은 윤리적 도덕적 관점에서 엄청나게 심각한 논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 기술이 적용된 시스템이 인간의 통제,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오류로 인해 가지고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만약에 한다면 그 결과 인간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좀 우려가 되시는 건지도 궁금해요. 첫 번째 얘는 오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책임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만약에 AI가 탑재된 로봇이 전장에서 움직이는 적군을 판단해서 공격을 했는데 알고 보니 민간인이다. 네, 또 혹은 AI가 오판이나 오동작을 해서 아군에게 총을 겨누고 공격을 했어. 이때 아군이 만약에 다쳤다라고 했을 때 그 책임은 또 누가 질 것인가? 그리고 국방에서 사용하는 AI 기술 그리고 AI 로봇은 국방 로봇은 어떻게 보면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AI 개발자, AI 그 관련 뭐 지휘관, 아니면 전체 정책을 뭐 만드는 사람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도 딱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네. 이런 로봇이 아니라 사람도 실제로 이제 오인해서 사격을 하거나 네네네. 실수로 뭔가 총기를 잘못 다루다가 폭발하거나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일을 벌인 당사자가 이제 네, 어떤 맞습니다. 군법에 의해서 네, 처벌을 맞습니다. 받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로봇에게 어떠한 권한과 권리와 인간과 같은 그런 위치를 부여한다면 가능하겠죠. 로봇에게 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민등록번호를 부여해서 시민으로 국민으로 인정을 하면 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지면 되겠죠. 그런데 로봇은 보조 장비지 않습니까? 미래에는 로봇이 인간과 이제 협업을 하면서 동료가 될 수 있겠죠. 팀메이트가 될 수 있고 같은 전투원이 될 수 있을 건데 현재 상태에서 로봇은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 장비일 뿐이지 이 장비와 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장비를 처벌할 수는 없다. 네, 맞습니다. 아, 어려운 문제긴 하네요. 더 기술이 발전해야 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들고 사실 발전해도 그만큼 좀 무시무시할 것 같기도 하고 네,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네. 또 어떤 우려가 있죠? 또 하나는 현재 많은 군사 강대국들이 AI 기술의 선제적 도입을 통해 가지고 미래 전장에서 주도권을 잡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 국가들은 AI 기술을 폭넓게 전 범위, 국방 전 범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다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기술을 쓰는 데 있어서 이 국가들도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 안에서 그냥 책임 있는 활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제적 협력과 논의가 지속되지 않는다면 만약에 이제 특정 세력이나 국가가 AI 기술을
남용하거나 독점적으로 무분별하게 사용을 해버린다면은 새로운 국제적 군비 경쟁을 촉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이런 어떻게 보면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그런 이슈가 되겠죠.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렇군요. 그럼 원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AI 자율무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저는 원장이기 전에 연구 개발자입니다. 네. 그래서 연구 개발자로서는 욕심이 있습니다. 자율 능력이 이렇게 올라가고 지능이 높은 제가 개발한 그런 로봇, 똑똑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고 싶습니다. 근데 한 명의 인간으로서 어떨 때는 한 명의 가장이고 아버지로서 인간에게, 나의 가족에게, 나의 친구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성을 가진 기계의 등장은 솔직히 저도 무섭습니다. 네. 그러면 역시 휴머노이드, 가정용 휴머노이드를 만드신 건 어떻습니까? 휴머노이드 정도는 인간을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로봇을 만드는 것은 제가 만약에 도울 수 있다면 저도 돕고 싶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더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원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사실 이 가정용 로봇이 해야 되는 어떤 역할이라든지 그 정교함이 굉장히 높아요. 네네네. 빨래를 넣는다던가 네네. 설거지 이런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네. 근데 이것들을 제가 볼 때는 휴머노이드 로봇 자체가 이것들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네. 어쩌면 이들이 나중에 군사용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걸 감안해서 수많은 국가들이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주 좋은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태어나면서 군인은 없습니다. 군인은 일반인이 자라서 군사 교육을 받아서 군인이 되는 거죠. 이런 군인 정신 자체가 네. 후천적으로 길러진 것이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로봇이 지능이 계속 올라가고 자율성이 높아지게 되면은 얘에게 무기를 쥐어주고 이 무기의 사용법을 가르쳐 준다면 그 로봇이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말을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느 정도 관점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네. 인정할 것인가? AI 자율무기의 자율성 네. 어디까지 지금 인정을 해야 하는가? 이게 정말 고민일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AI 기술은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더더욱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에서 다양한 용도로 다양한 일을 위해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AI 기술은. 그리고 이게 올해 CES에서 젠슨 왕이 말했던 피지컬 AI, 현실에 나타나는 물리 시스템, 논리적인 시스템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도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것이 그 국가의 책임 있는 AI 기술, 로봇 기술, 그리고 자율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 노력이 없다면은 앞으로 미래에서 이런 기술들은 잘못 사용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너무 그게 큰 혼란이 올 수 맞습니다. 있겠대요. 그리고 이러한 AI 로봇 그리고 이런 시스템들을 반드시 인간 통제하에 두고 국가 차원에서 책임 있는 사용을 강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그 국가의 문제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미래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인류, 전 인류를 위한 일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AI는 추천만 하고 네. 결정은 인간이 한다. 네, 맞습니다. 이런 어떤 기본적인 원칙이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복잡한 문제 국제사회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AI 기술 그리고 이를 탑재한 시스템의 잘못된 군사적 활용으로 인해 가지고 솔직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그 많은 노력들이 다양한 국가들과 같이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도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 방법은 다릅니다. 어떤 나라는 AI 자율 무기 사용을 전면 중단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어떤 나라는 이 정도의 가이드라인 그다음 이 정도의 규제 안에서 우리는 책임을 지고 사용을 할 거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오픈하고 네. 시원하게 모두가 같이 가자 이런 국가는 없습니까? 다양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저희도 똑같이 느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가 안보, 그다음에 기술 혁신, 그리고 윤리 도덕의 약간 딜레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힘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자국의 이익을
국방을 위해서 군사 강국으로서 AI를 이제 사용하는 국가들은 미래 전쟁에서 어떻게 보면 AI 기술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미래 전장에서 승패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핵심 기술인데 그렇게 놓고 싶어 할까요? 근데 반면에 아직까지는 특정 어느 정도의 기술 수준까지 올라오지 못한 국가 입장에서는 그런 강대국들이 그런 기술을 빨리 이렇게 기술의 진보를 통해서 기술을 획득하고 그걸 가지고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AI 무기, 특히 자율 무기 이런 것은 확산이 되면은 자국에게 엄청난 위협이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하지 말자라는 입장을 많이 펼치고 있죠. 그럼 AI 자율무기와 관련해서 네, 여전히 남아있는 국제 사회적 문제가 있습니까? 많은 문제가 있죠. 지금 AI는 AI 기술 자체, 그 다음에 AI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사실은 기술 자체에 대해서도 저희가 확실한 답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 자체가 인간이 원하는 만큼, 인간이 생각하는 만큼 정확도를 가졌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누구도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 없고요. 지금 현재 AI 기술도 어떻게 보면은 왜 그렇게 되지라는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두려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모든 상황을 인식해서 그 기능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설명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이런 기술들을 사용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규제나 법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또 하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포괄했을 때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을 사람이 믿고 쓸 수 있을까요? 신뢰. 그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계속 쌓아갈 수 있을까? 시간이 걸리죠. 네, 맞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친구하고의 신뢰도 시간이 가면서 쌓여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AI가 로봇이 미래 전장에서 활용이 되면서 동료가 될 수 있고 같은 전투원이 될 수 있는데 신뢰가 없는데 그 사람을 그 전투원을 믿고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엘리베이터가 추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네. 수백 번을 타보고 나서 이제 절대 추락하지 않는 기술이구나라는 걸 알기 전까지는 네, 맞습니다. 탈 때마다 두려울 수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속을 알 수 없는 누군가를 만나거나 네. 혹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괴생명체를 만나면 네.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두렵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것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풀어나갈 문제가 정말 많은 것 같은데 그럼 현재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이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국가에서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한 전문가들이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해서 또 일어나고 있는 것이 국가 차원에서 우리가 AI를 좀 책임 있게 사용하자. 책임 있는 AI의 활용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특히 국방 영역에서. 왜냐하면 민간 영역에서의 기술은 보조수단, 인간의 편의를 위한 기술이겠지만 국방에서는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다 보니 국방에서의 책임 있는 AI 활용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2023년도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한국과 네덜란드가 공동으로 주최를 했습니다. 위에임이라고. 거기에서도 앞으로 많은 국가들이 이 논의를 같이 이어가면서 규제를 만들고 그다음에 책임 있는 AI 활용에 대해서 노력을 하자라고 했고 24년도 9월에 이제 한국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그때는 한국, 네덜란드, 싱가포르, 영국 등이 같이 공동으로 주최를 하는 2차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를 했었고 그때는 군사 분야 AI 규범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블루프린트 포 액션이라는 것을 채택을 했고 이것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이처럼 국제사회에서도 책임 있는 국방에서의 책임 있는 AI 활용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것을 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자체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미래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10년 후, 20년 후 전장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네. 제가 20년 전에 연구소에 들어와서 막 열심히 만든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
방산 수출의 대표 주자 중에 하나인 K2 전차죠. 네. 그리고 지금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는 어떤 것이 또 이 세상에 우리나라의 또 큰 주축 무기 체계가 될까라는 고민을 해보는데 AI 기반의 무인 체계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는 국방에서의 무기 체계는 더더욱 스마트해질 거고 그리고 인간을 대신해서 전장에서 대리 싸움을 하는 형태의 전장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대결이 아니라 네, 맞습니다. 이제는 다른 양상으로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큰 대형의 무기 체계들보다는 조그마한 무기 체계들이 다수가 서로 싸우는 형태가 될 것 같다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물리적인 무력을 행사하는 이런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은 거기에서 이기기 위한 가장 핵심 전략은 먼저 보고 먼저 결심해서 먼저 타격을 하는 기술을 습득하는 거고 이를 위해서는 AI가 무인 체계가 로봇이 활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떤 참혹한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점점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질 수밖에 없고 네, 맞습니다. 여기서는 AI라는 어떤 무기를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뒤처질 수밖에 없다. 네, 예, 그러면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강해져야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죠? 네,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2025년 세계 군사력 5위에 올랐습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훌륭하게 정말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미래 국방 기술력을 책임지는 정말 훌륭한 중요한 기술, 국방각 연구소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지 정말 이 방송을 지켜보는 국민분들 정말 초조하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개 가능한 선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방하면 국방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예. 근데 국방이 이제 국방 쪽에서 특히 국방의 무기 체계는 국가 안보 그리고 또 민감 정보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보니 좀 베일에 좀 많이 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좀 알기는 어려운 게 있고요. 공개 자체가 국방력 약화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 거고요. 먼저 누가 나를 알게 돼버리면 내가 가진 정보, 그다음에 내가 가진 그 힘이 노출돼 버리면 그에 대한 대응 능력을 상대방이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가진 기술, 그다음 정확한 스펙에 대해서는 비밀 사항으로 취급하는 이유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AI 기술은 국방의 다양한 부분에 다 들어갈 것입니다. 그 중에서 먼저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먼저 결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그리고 먼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실전에서 일어나는 많은 상황들 그리고 많이 획득되는 정보와 데이터를 빠르게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자산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많은 정보와 데이터가 획득이 된다면 그 다음에는 이것을 빨리 분석해서 처리할 수 있는 예를 들면 AI 참모 같은 그런 것을 만드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AI 참모나 그다음에 마지막 최종 결심을 지휘관이 해서 이렇게 하자라는 명령이 떨어지면은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인 체계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병사들과 같이 이 액션을 수행할 수 있는 무인 체계, 지상, 해상, 공중에서 활용하는 무인 체계의 연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나아가서는 타격 체계, 미사일 같은 거죠. 미사일도 기존에 알고 있던 단순히 그냥 화력으로 가서 특정 포인트를 타격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 미술을 만드는데 또 역량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시는데 가끔씩은 저희 연구원들끼리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는 델타포스라. 임무가 주어지면 그 임무를 하고 그리고 묵묵히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는 게 저희 일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미래의 우리나라의 국민을 위해서는 이런 식의 연구 개발들을 계속하고 있고 그게 절대 타국에 다른 군사 강대국에 뒤처지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AI 국방 로봇을 대할 때 우리가 꼭 던져야 할 질문이 생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이 기술을 개발하는가? 답은 명확합니다. 바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원칙을 지키는 한 AI를 탑재한 국방 로봇은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참모이자 동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긴 시간 저희를 AI 토피아로 안내해주신 지식텔러 곽기호 원장님,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해 주신 소감 한 말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AI 그리고 이를 탑재한 로봇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인류를 새로운 세상으로 이끄는 핵심 원동력이 될 수도 있고 인류의 미래를 위협할 터미네이터와 같은 어떤 새로운 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런 기술 그 자체가 선하거나 악하지는 않습니다. 기술은 단지 도구일 뿐이고 그것을 우리가 그다음 인류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은 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곽기호 지식텔러님에게 AI란 어떤 존재일지 한 문장으로 표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AI란 공기다? 사실 저는 AI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공기처럼요. 그리고 앞으로 이 AI는 인간의 영역에 존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계속 생산을 해낼 거고요. 지금 우리가 들어마시는 공기를 넘어서서 이제 또 두 번째의 공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AI 지식 토크쇼 AI 토피아.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로운 AI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진정한 AI 토피아를 향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AI를 잘 쓰는 사람 그리고 또 못 쓰는 사람 이렇게 좀 차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AI를 어떻게 쓰느냐 이게 일 잘하는 기준이 될 것 같다. 2026년 이제 지금의 시선에서 AI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를 모르는 상황에서 AI가 그럴듯한 결과물을 줬을 때 이제 이거 AI가 했는데요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엔 내 업무에 대한 전문성은 여전히 필요하다. 협력하는 자세로서 AI 도구를 바라보시면 일을 할 때 훨씬 더 효율성 있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